네,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 고장 즉시 동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 설정을 한다면 여기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 CT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릴레이예요. 계정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계정기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계정기 전원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트립 코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고장이 발생했다. 폴트, 즉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고 발생하면 사고 전류가 흐를 것이고 얘가 사고 전류 검출해서 집어 넣어주게 될 거고 그때 얘가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차단기를 떨어뜨리도록 신호를 주느냐 또는 시간을 좀 갖느냐 예,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프로 좀 설정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요. 세로측은 동작 시간으로 놓고요. 가로측은 전류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부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하에 필요로 하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흘러가는 전류. 그 전류 값을 IN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정상적인 전류니까 릴레이가 고장이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하가 굉장히 중요한 부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하다 보니까 전류가 조금만 커지게 되면 부하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랬을 땐 바로 동작을 해라. 그래서 조금만 커지면 바로 동작하는 이런 특성을 갖는 게 순시 또는 순환시 계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순시 또는 순환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조금 큰 전류에서는 잘 버텨요. 부하 특성상 전류가 조금 크게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전류가 조금 클 때는 동작되는 시간을 아주 길게 잡고 근데 전류가 많이 클 때는 짧게 잡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환시 계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를 반환시 계전기. 전류가 조금 클 때는 늦게 동작하게 하고 많이 클 때는 바로 동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왠지 선풍기에서 귀신 나와서 날 죽일까봐 어떻게 될까봐 선풍기를 타이어 맞추고 자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전류가 크든 작든 그냥 동작하는 계전기. 이걸 정한시 계전기.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정한시 계전기하고 반한시 계전기를 혼합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반한시 특성과 정한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반한시하고 정한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류에 따라서 언제 동작을 할 것이냐 동작 시간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고장 즉시 동작한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 바로 그냥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순시 계전기가 답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7번 문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계전기 동작 특성 곡선 지금 제가 지워버렸습니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려보시고 해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으실 테니까요. 잘 정리 부탁드리고요. 다음 2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 kW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kV가 될 것이냐.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 스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은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죠.
5.5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식.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로 표현이 됩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기사시험에 출제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간간히 나옵니다. 또는 실제로 실기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필기시험 볼 때는 이걸 틀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게 실기시험에 전에 출제가 됐을 때요. 시험 보고 온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정답률이 50%가 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필기시험 보고 난 다음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되도록이면 한 번씩은 정리를 꼭 하시고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에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여기 5.5가 앞에 나오는지 0.6이 앞에 나오는지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요 길이가 킬로미터 단위죠. 그 다음에 요 전력이 킬로와트 단위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5의 루트 0.6 곱하기 선로 길이가 51. 그 다음에 100분의 송전 전력이 3만 킬로와트.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3만 킬로와트를 주었으니까 그냥 3만을 집어넣었습니다만 만약 메가와트를 주게 되면 킬로와트로 단위 변환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계산기 쭉 눌러주시게 되면은 100kV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km 떨어진 지점에 3만 킬로와트를 공급할 때는 100kV의 전압을 가지고 송전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8번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댐이라고 하는 건 물을 저장하는 시설물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물이 댐이 되겠고, 그 댐에서 이제 물을 저장했으면 필요하면 이제 물을 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댐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댐을 가지고 수력 발전기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좀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렇게 높다란 산이 있으면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댐을 만든 겁니다. 이게 전체가 댐이에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취수구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를 설정하죠. 여기는 취수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수로를 가지고 물을 원하는 곳까지 딱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물이 이제 채워져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 딱 때리면 얘가 밀리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발전기를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댐이나 취수구나 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댐에 저장된 물의 수압 때문에 이 수로 자체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수로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로가 터져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로에 가해진 압력을 완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일종의 기둥을 딱 세워주게 되면은 댐에 물이 이만큼 저장이 되면은 대략 수로도 이만큼 물이 저장이 되면서 여기 물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물이 지금 물을 분홍색에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밀려 올라간 만큼의 힘이 수로에 가해지는 부분에서 감해지는 거죠. 그럼 수로에 가해진 압력이 그만큼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요? 압력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관로에 가해진 압력을.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로라든지 취수구나 수조는 댐 시설물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표현되는 흡출관이라고 하는 건 수차의 일부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그림으로 표현해드린 것은 지금 물이 이렇게 분사되게 되면 분사되는 힘을 가지고 그냥 날개를 때려버리죠. 이건 사실상 이제 예를 들자면 물레방아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압이
때 가해졌을 때 날개가 버틸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를 쓰는데 이런 수차를 우리가 충동 수차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충동 수차가 아닌 반동 수차를 쓸 때, 충동 수차가 아닌 반동 수차를 쓸 때, 충동 수차는 우리가 고낙차에 사용을 하는데 반동 수차는 중낙차나 전낙차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반동 수차는요,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수, 물이 흘러오는 것을 유수라 하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수가.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앞에 나가던 물이 잘 빠져나가야 뒤에서 애들이 잘 따라 들어오니까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의 시설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흡출관이라고 합니다. 흡출관은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흡출관의 사용 이유 또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뭘 하려고 만든 거냐면 낙차를 늘리기 위해 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몇 번으로요? 4번 흡출관으로 해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흡출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용 목적이 뭐다?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형태로서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반동 수차에만 있다.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냥 바로 지우기 좀 아까워서 여기 수조. 수조가 서지 탱크라고 하는 건데 네 가지가 있어요. 단동, 차동, 뭐 제수공, 수실. 그때 차동이 서징 주기가 빠르거나 뭐 부하 급변 시 수조의 이름이 차동 수조를 조합 수조를 사용하는 것이고, 저수지 즉 댐으로 설정된 물을 저장하는 공간, 수심이 깊을 때 쓰는 게 수실. 그러니까 서징 주기가 빠르다, 부하 변동이 뭐 심하다 이럴 때는 차동, 저수지 수심이 깊다 그러면 수실. 단동하고 제수공은 문제로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